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타스틱 논산의 저는 이호진입니다. 드디어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저희가 나눌 논산 FM 소식은 바로 지역 축제가 되겠는데요. 24년도에 논산에 많은 축제들이 있었습니다. 논산 딸기 축제가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연산 대추 축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강경 젓갈 축제, 그리고 곶감 축제가 있습니다. 이 논산의 대표하는 네 가지 축제 중에 먼저 저희는 오늘 딸기 축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산의 대표적인 축제가 딸기 축제인데 혹시 여러분들 딸기 축제를 혹시 가보셨나요? 민쌤, 딸기 축제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일했습니다. 아하, 일하셨군요. 심 팀장님 가보셨습니까? 네, 갔습니다. 이번 논산 딸기 축제 어땠나요? 작년에 비교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고요. 네. 저는 도로에 갇혀서 하루는 아하, 맞습니다. 네. 아니, 이번에는 특히나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었다고. 작년에 뭐 인구의 3배 정도가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성황리에 마무리 지었다고 들었고, 저도 현장에 가봤는데 얼마나 방문했는지를 보니까 45만 명이 방문했대요. 이야, 우와. 뭐 엄청나죠. 그래서 이날 축제장에서 팔린 딸기의 양이 128톤. 엄청납니다. 판매 금액만 12억 3천여만 원이 될 정도로 저번 기존에 했었던 축제의 약 3배에서 4배에 해당되는 인구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안전사고가 사실 진짜로 날 것 같은 불안함도 사실 있었어요. 부스와 부스 사이 간격을 충분히 넓혀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많은 인원들이 쏠려서 오다 보니까 우리가 그 이태원에서 있었던 참사가 생각이 날 정도로, 그래서 막 많은 시민들이 시에다가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또 시에서도 바로 즉각적인 대처를 해줘서 통로 쪽에 줄을 하나 이렇게 두고 오는 길 가는 길을 막아놨었고, 또 충남을 대표하는 제과점 성심당이 또 와가지고 그곳에는 뭐 거의 뭐 사람들이 서 있었더라고요. 서 있어. 뭐 줄을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 그냥 막 박혀 있어요. 일단은 가족 중에 한 분은 무조건 가서 그렇죠. 서 있고 그렇죠. 나머지는 투어를 합니다. 좋습니다. 저도 거기 가서 좀 사 먹었는데 좀 드셔보셨나요? 저는 줄 쓸 자신이 없어서 네. 다른 체험을 차라리 아이들과 함께 아하. 네, 아이들과 다른 체험을 좀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누굴 세워놓으시지도 않으시고. 세워놓을 사람이 없어서 참 아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군요. 몸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아, 샀을 텐데. 저도 약 40분을 줄을 서서 튀김 소보를 샀는데, 민쌤 네, 갔다 와보셨나요? 아니요. 또 일을 하셨군요. 일을 하셨군요. 딸기 축제장에 갔더니 그날 조금 뭐 놀라웠던 거는, 저희가 2027년에 논산이 세계 딸기 산업 엑스포를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하고 좀 예산을 많이 썼는지 막 곳곳에 딸기로 만든 등이 네. 주렁주렁 매달렸는데 네. 저는 그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심 팀장님은 어떤 게 밤에 인상적이에요? 봤을 때는 되게 예쁘고 저는 특이한 경험도 하긴 했어요. 이번에 네네, 어떤- 저는 헬리콥터를 아, 탑승을 했습니다. 무료로 네, 애들과 같이 타셨나요? 네. 아이고. 저희 가족 모두 다 네. 저는 운이 좋아서 고소공포증이 있어서 못 하는데 어떻습니까? 신청을 해서 했는데 기대 반, 설렘 반이었는데 연락을 받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게 어때요? 실제로 타면 막 떨리고 막 그러나요? 안 타봐가지고 소음이 소음이 있다. 엄청납니다. 그럼 뭐 일단. 귀마개 이런 거 주니까. 네네네. 귀마개도 주고 어. 미리 이제 보험이나 이런 거 다 이제 가입된 상태에서 타는 아. 거라서 안전상에 이런 것도 철저하게 거기서 이제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도 해주시더라고요. 이제 벨트를 어떻게 매는지 이런 네네. 거부터 해가지고 다 교육을 해주시고 어허. 그것도 이제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와서 대기를 하고 타는 부분이라. 근데 좀 아쉬운 건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아시는 분들만, 저도 우연히 이제 지나가다가 이제 알게 돼서 신청을 했던 건데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런 것도 있었어?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또 확대가 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홍보를 하긴 했는데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서. 오히려 외부에서는 거의 네. 다 모르고 오시고 그렇군요. 네, 오히려 외부에서 조금 더
조금 홍보를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그 진짜로 헬기가 애들한테는 엄청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저희 뭐 저도 산에 아이 하나 키우고 있지만 엄청 좋아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면은 신청할 때 이미 보험 들은 내역을 보내줘야 됩니까? 아니요, 일단 신청을 하고 거기서 선정이 되면 아 그럼 축제 네. 전에 선정됐다고 연락 오면 그때 보험을. 네, 보험을 이제 아. 가입을 해서 이제 그걸 보내줘야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타셔서 공설운동장에서 뜨잖아요. 공통 저희는 어디서 타셨어요? 둔치 강경 둔치. 여기 왜 생각이 안 나지? 거기 다리 밑에. 네, 네. 아 다리 밑에. 대교다리 밑에. 대교다리 밑에. 네, 네. 대교다리 밑에서 타셔가지고 그러면 어디를 한 바퀴 도시는 거예요? 지금 논산 시내권 한 바퀴 딸기 축제 현장 그 위로 돌고 야. 네, 탑정호 위로 한번 야 돌아서 탑정호가 네. 좀 끝내줬을 것 같은데 경치가. 아, 네, 분위기 좋습니다. 딱 거기. 역시. 네. 그럼 이 헬기는 논산 육군훈련소나 네, 항공학교에서 네. 군부대에서 항공학교. 항공학교에서 야 그거 쉽지 않은 선택인데 왜 사실은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자체장들은 꺼려할 수도 있거든요. 괜한 사고가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안전교육 할 때도 네. 누가 봤을 때 왜 꼭 저렇게까지 하냐 조금 그냥 해도 되는데 근데 이게 그분들이 말씀하신 이게 정말 위험한 거라서 그렇죠. 모르는 사람들이 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꼭 실시를 하고 규칙을 꼭 지켜야 되고 약속을 꼭 지켜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만약에 고장나서 추락할 수 있는 것도 대비해서 뭐 낙하선도 메고 막 이렇게 하나요? 아, 낙하산은 안 메고요. 안 메는군요. 다행히 안전하게. 낙하산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낙하산 이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기본 안에서 장비 착용하는 법 이런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일반 뭐 자동차는 가로로 한번 매는데 이게 밑으로 옆으로 한 2중 3중으로 그 안에서 이렇게 착용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아유, 많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부모님들한테도 또 아빠들한테는 또 국내에서 또 그런 거 해보신 분들한테는 또 추억에 사로잡히게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었을 것 같습니다. 야, 그 이번에 쓰였던 헬기가 사실 또 그 소형 무장 헬기라 일반 또 사람들이 타기에는 쉽지 않은 헬기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기회였을 것 같아요. 이번에 또 특이사항으로는 논산 딸기 축제에 또 방콕에 차차 시티판이라는 태국 방콕 시장도 논산에 참여했습니다. 아마 참여를 한 이유는 저희 2024년도에 논산시도 방콕에 방문해서 논산 딸기를 홍보하고 그리고 방콕과 그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논산 딸기가 방콕으로 수출이 되거든요. 그런 협약 안에서 또 논산에서도 찾아갔기 때문에 태국 방콕 시장도 논산을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딸기 축제에는 정말 많은 지지자들, 많은 엑스포를 지지하기 위해서 세계 21개국에서 논산을 방문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은 거는 저는 태국 방콕 시장 차차 시티판 시장님이 너무나도 생각이 나네요. 자, 이걸로 통해서 저희 논산 식재가 실제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논산 딸기 축제라는 게 증명이 됐었고 또 대한민국의 딸기는 역시 다 논산이다라는 내용으로 정말로 우리가 논산 시민들이 2027년도에 꼭 논산시가 딸기 엑스포 개최지로서 선정되기를 너무 진심으로 바라며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산 딸기 축제에 이어서 조금 더 가볼까요? 연산 대추 축제는 가보셨나요? 그것도 바빠서 못 갔군요, 민쌤. 네. 심 팀장님 못 가셨군요. 못 갔습니다. 네. 저는 갔다 왔는데 사실 우리 연산 대추 축제는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긴 하지만 거의 로컬 축제에 가깝죠. 지역 시민들이 즐기는 축제인 것 같아요. 외지에서 많이 오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젓갈 축제라던가 딸기 축제에 비해서는 규모가 많이 적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논산은 대추를 생산하는 곳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민쌤? 아니요. 아셨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랐죠? 논산에 대추나무가 어딘가 그 막 재배가 막 엄청 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못 보지 않았어요? 어디 딱히 생각나는 데도 없고? 네, 없어요. 연산은 대추 집화장이에요. 네, 그래서 대추가 논산에 와서 논산에서 그거를 이제 중간에 집화시키고 판매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고 실제로 연산의 대추를 생산하는 곳도 있지만 그게 뭐 생산량이 엄청 많다던가 대규모의 그런 거를 이루어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산의 대추 축제는 그런 부분 안에서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연산 대추가 우리 임금님한테 진상되는 대추라고 해가지고 인기가 제일 많았고 품질이 우수했던 걸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옛날에 연산에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추 거래가 활발해져서 전국적으로 대추 집산지로서의 연산이 이루어진 거라 소비하는 곳으로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소비를 하는 곳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아예 생산을 하지는 않는 건 아니에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추에 제가 이제 본 내용으로 되게 특별한 내용은 대추는 다른 과종에 비해서 소득 대비 경영비가 매우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진이 91%. 뭐 농약도 뭐 따로 필요 없고 막 심어 놓으면 그냥 막 쑥쑥 자라기 때문에 털어서 놓고 말리기만 하면 돼서 대추가 그렇다고 하고요. 1960년대 연산에서부터 시작으로 전국 대추가 집산하고 그때부터 상해가 생겨가지고 시장이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연산 대추 축제가 오늘의 모습을 만들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추 축제를 24년도 축제 말고 다른 해에 가보신 적은 있으세요? 심 팀장님? 네. 어때요? 규모나 뭐 아니면 내용이나? 조금 정리가 안 돼 있는데 거기도 교통이 문제가 아무래도 그렇죠. 길이 너무 좁아서 협소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많은데 일단 주차 공간이 너무 없었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뭐 아이들이 조그맣게 먹거리나 이런 부분은 있었는데 이렇게 모여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워서 근데 아이를 데리고 저는 어차피 갔으니 거기 연산역도 한번 가고 네. 또 그 옆에 또 연산 문화창고. 네. 아, 그거 좋죠. 그래서 투어로 같이 이렇게 한 바퀴 돌기는 했는데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꼭 연산 대추 축제뿐만 아니라 연산에 있는 뭐 도남서원도 있고 네네. 한옥마을도 있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아 좋습니다. 민 팀장님, 네. 민쌤 가봤나요? 아니요 대추 축제는 안 가보고요. 한 번도 안 가봤나요? 네. 논산 산지 얼마 됐습니까? 토박입니다. 아 이럴 수가 세상에나. 문화창고는 가봤습니다. 아 연산 문화창고는 네. 가보셨군요. 아마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대추 축제 이번에 논산에 22년 살았는데 처음 가봤어요. 가본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이 시내권에서 좀 벗어나서 차량 이동을 해야 된다는 좀 멀게 좀 느껴졌고 실질적으로 많이 멀지는 않지만 그리고 이번에 가보니까 아 이거는 시장도 가끔 시장 축제라는 걸 하잖아요. 시장 5일장 축제 뭐 이런 거 약간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거기서 조금 커진 조금 그렇죠. 거기서 조금 올라간 정도의 수준. 우리가 생각하는 막 젓갈 축제나 딸기 축제는 진짜 페스티벌의 느낌이 나는데 여기는 약간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5일장 뭐 시장 축제에서 조금 올라가는 거. 그래서 여기도 뭔가 좀 기획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좋겠다. 연산하면 사실 대추 말고 또 되게 유명한 것도 있습니다. 오골계. 아 그런가요? 네. 연산이 오골계로 유명합니다. 논산 사신 지 얼마 되셨죠? 19년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약 20년들 알고 있었어요? 저 오골계 마라톤 대회 식음료 파트를 한 적이 연산에? 있어요. 연산 오골계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거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 네. 이후로는 저는 오골계 마라톤 대회를 본 적이 없는데. 네 맞아요. 저도 그때 학교에서 진행했던 거라서 아, 네, 제1회 연산 5개 마라톤 대회가 있었네요. 네. 1회를 끝으로 2회도 있었네요. 2회를 끝으로 3회가 열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하, 없어졌네요. 너무 앞서갔네요. 지금 마라톤 대회는 되게 센세이션한데 제가 네. 봤을 때 너무 필요하고. 너무 앞서갔어요. 아 그렇군요. 이게 필요해. 지금 페이스북 같은 거에서도 보면 우리 논산은 땅덩이도 크고 하니까 마라톤 대회를 유치하고 해보자 라는 움직임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연산 5개 마라톤 대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다시 부활시켜야 될 것 같아요. 부활의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한마디 좀 더 하고 싶은데 원래 옛날에 논산에 벚꽃 축제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네, 알고 있었어요. 네. 사라졌죠. 네,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는지 이유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딸기 축제가 지금은 2월달, 3월달에 하지만 옛날에 딸기 축제가 4월에 했어요. 벚꽃 축제도 4월에 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이 일주일, 2주일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축제가 겹쳐지고 당시에 또 뭐 어떤 움직임도 있었냐면 벚꽃 자체가 일본 사쿠라 뭐 해가지고 네. 벚꽃 축제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었을 때예요. 하지만 우리나라 벚꽃과 일본의 벚꽃은 다른 거 아십니까? 네. 우리나라에 있는 벚꽃은 겹벚꽃이라 겹겹이 좀 알찬 벚꽃이고 일본의 벚꽃은 겹벚꽃이 아니죠. 그래서 분명한 차이를 이루고 있어서 이제는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눠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런 맥락이죠. 우리나라 국화는 무궁화죠. 근데 하와이를 가니까 하와이의 꽃도 무궁화예요. 아셨어요? 근데 우리나라 무궁화 보기 어렵죠. 네, 보기 어려워. 근데 걔네 나라는 무궁화가 머리에도 꽂고 목걸이도 만들고 곳곳에 무궁화 모양으로 된 여러 가지 굿즈라든가 상품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기가 대한민국인가 싶을 정도로. 근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턴가 무궁화가 어떤 뭐 청와대라든가 공공기관에서만 쓰는 무늬와 모양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옛날에 초등학교 가면 무궁화가 무조건 있었거든. 무궁화? 지금은 지금은 잘 못 보는. 무궁화 보기가 어려워요. 네. 옛날에 무궁화 귀하죠. 그리기 대회도 있었고 무궁화와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 지금 우리가 무궁화라고 말하는 그 무궁화 우리나라 꽃 그 우리나라 꽃이 우리나라에서 보기가 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어디더라? 동남아에 또 갔는데 거기도 무궁화예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해외여행을 너무 많이 가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농담입니다. 기억이 안 나지만 무궁화가 그렇게 되고 요즘 또 우리가 꽃들도 뭐를 한다고 하죠? 재래? 개량을 하지 않습니까? 개량. 그래서 하와이의 무궁화 꽃은 우리나라 무궁화 꽃과 좀 다르게 이렇게 뭐 지금 우리 보시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색깔도 노랗게 핑크로 다양하게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한번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무궁화. 논산시에서 국화 이런 축제를 하듯이 무궁화 무궁화 축제. 꽃, 무궁화 꽃으로 하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가 축제를 하나 더 만든다고 해도 왜냐면 우리는 논산은 군과 관련된 시설들이 많지 않습니까? 훈련소, 육군항공학교, 국방대학교, 군 관련 시설들이 생기지 군 관련된 데 나오는데 군 하면 국가를 상징하니까 뭐 무기들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무기가 아닌 비무기 뭐 전투복이라든가 전투식량 이런 것들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가 꼭 국방의 도시로만 국방 산업 도시로만 갈 게 아니라 국방 인문 도시가 될 수도 있거든요. 뭐 책도 뭐 전쟁에 참여한 시인들의 이야기라든가 옛날에 6.25도 전쟁이니까 전쟁사 기념관이라든가 전쟁을 치렀던 사람들 중에도 작가 출신들이 쓴 시나 글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부산국제영화제처럼 우리나라도 전쟁사 영화제 같은 걸 논산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글로벌하게 가야 되고 좀 우리가 국방 하면은 전투복, 식량, 무기 이렇게 너무 딱딱한 하드웨어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프트웨어도 많이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제가 이제 교육을 하는 사람이고 또 그런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게 좀 더 좀 같이 어우러지면 좋겠다. 그렇지 않아요? 논산이 국방이라고 무기만 만드는 곳은 아니니까 그런 내용들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또 이 얘기 듣고 또 막 이우진이 저런 말을 할 줄 몰랐네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맞는 또 우리 독립 그 유공자들 후예들한테 대한 저는 그런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아요? 네. 그분들의 자녀들이 사실 되게 못 사는 거 우리 언론이나 이런 데서 보면 보이잖아요. 일본 막 친일파 자손들은 막 아마 강남에 지금 건물들이 몇 채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 독립을 위해서 희생했던 분들은 안 좋죠. 그런 처우를 논산에 땅도 많으니까 국군 포로가 되셨던 분들이나 그때 하셨던 그런 분들을 위한 아파트를 기념관을 논산에서 만든다 했을 때 국가가 보거나 어디가 보더라도 논산이 어울리네 라는 얘기가 충분히 나올 것 같은 저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논산도 많은 인프라가 있는 곳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오골계하고 오계가 그때 다르네요. 알아요? 오골계는 뼈가 검은 거죠. 오골계. 겉에는 하얀 닭이. 아, 오개는 그냥 겉에 털이 까마귀 오자를 써서 까마귀 같다 해서 오개. 그래서 논산에 있는 것은 오골개가 유명한 게 아니라 오개가 유명하다. 그리고 오개에 대한 부분들도 만들어야죠. 논산도 오개가 유명한데 근데 오개가 천연기념물이에요. 천연기념물인데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먹었던 것 같아요.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오골개가 천연기념물이지만 식용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에서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진돗개 같은 경우도 그 진도에서 진돗개라고 인증을 해주는 개만 진돗개거든요. 그래서 다른 개들이 뭐 얘네들 섞이지 않기 위해서 그 고유 품종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진돗개 연구소 같은 게 있는 것처럼 논산도 사단법인 오골개 연구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 오골개 품종을 그대로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 있다. 오골개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관광특별식품 사업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요것도 석상도 이렇게 막 오골개 이렇게 우리 어디 가면 임실치즈 테마파크 이런 데 가봤어요? 네. 거기 가면 막 닭장도 있고 염소도 뛰어다니고 치즈 막 모형도 있고 치즈 판매하는 데도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테마파크가 좀 있어야 된다. 연산에 같이. 그래서 오골개 마라톤 대회도 계속하고 오골개 그 인형도 이쁘게 만들면 캐릭터 괜찮게 만들 수 있잖아요. 동화책도 만들고 오골개 연산에 오골개 오개 이렇게 해서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또 혹 누가 듣는 분들이 계신다면 공무원분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이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은 뭐 민간인들은 이런 얘기 해주는 사람들이니까 잘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다. 논산은 너무나도 인프라가 많은 곳이다. 자, 이렇게 해서 연산 대추축제가 끝났고 다음 젓갈축제와 곶감축제는 다음 3화편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판타스틱 논산의 저는 이우진 심 팀장. 민쌤입니다. 오!